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스케치업에서 팔로움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회전형 기본 입체 도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업상에서 3D로 모델링을 구현하는 옵션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풀앤푸시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익스트루드와 같은 기능을 가진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팔로움이라는 명령어를 가진 옵션인데요. 이 명령어는 스케치업에서 지원하지 않는 원뿔이라든지 스피어, 구 형태의 오브젝트라든지 아니면 토러스 같은 그 도넛 형태의 오브젝트들을 구현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또한 기준이 되는 축을 중심으로 단면을 회전시켜서 기본 형태가 만들어지는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이 되는 명령어입니다.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만든 스퀘어는 이렇게 옮겨 놓고, 팔로움이라는 명령어는 중심축을 기준으로 해서 단면을 회전시켜서 만든 형태가 기본입니다. 예제로 토러스라고 하는 공 형태의 오브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어라고 하죠. 스피어라는 오브젝트를 한번 살펴보면 중심축을 기준으로 해서 반원을 360도 회전시키면 이 스피어와 같은 오브젝트가 3D로 구현이 되겠죠. 스피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축을 기준으로 해서 형태를 회전하기 때문에 축을 중심으로 단면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 뷰로 설정을 하시고, 반원을 그릴 때는 그리기 도형의 파일을 활용하시면 되겠죠. 파일이라는 명령어를 실행을 시켜서 원점을 클릭을 하나 하시고 쭉 드래그를 하셔서 반지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반지름 200을 입력할게요.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하듯이 항상 축과 수직 수평이 맞게 선이나 면을 그리셔야 추후에 이렇게 복잡한 오브젝트들을 만들 때 오류가 덜 생기고 면이나 선이 중첩되지 않아서 오브젝트가 형태적으로 온전하게 구현이 됩니다. Z축 방향으로 드래그를 하면 Z축과 같은 선상에서 선이 움직이기 때문에 검정 색깔 선이 안 보이죠. 드래그를 200을 할게요. 200. 그러면 반지름이 200짜리인 반원을 그리겠다는 의미입니다. 드래그를 하셔서 Z축에서 엔터를 누르셔도 되고, 하부에 V12 창에 180이라고 입력을 하셔도 반원이 그려집니다. 그러면 지금 Z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반원이 그려졌어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이 반원을 360도로 회전을 시키면 구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 반원이 회전하는 기준면을 그려야 되겠죠. 기준면은 이 Z축을 기준으로 해서 360도 회전시키는 형태로 만들면 되니까 요 Z축 선상에 기준이 되는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원을 그릴 때는 우리 단축키 C죠. C를 누르시면 이제 커서가 서클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이 반원의 기준 축이 되는 Z축으로 드래그를 하시고, 축과 수직으로 원을 그려야지 이 원을 기준으로 회전을 시킬 수 있겠죠. 축과 수평이 되거나 아니면은 축과 멀어지게 되면 구를
축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축 라인 선상에 원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Z축에 이렇게 가까이 갔을 때 원이 Z축과 같이 수평하게 그려지게 될 때 이 원이 파란 색깔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Y축이나 X축으로 축 방향을 바꾸게 되면 그 축 방향에 맞춰서 이 도형의 컬러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축 방향으로 갖고 가서 여러분들이 Z축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싶을 때 파란색으로 이렇게 바뀌었을 때 Shift 키를 누르시면 축이 고정이 돼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Y축도 수평하게 선 색깔이 바뀔 때 Shift 키를 누르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축 선상에 고정이 돼서 이렇게 라인이 움직이게 됩니다. Shift 키를 또 활용을 하시면 돼요. 컨트롤 키는 우리 복사할 때 플러스 기능이 있고 Shift는 마이너스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축 선상에서 오브젝트들을 만들 때 축과 고정이 되게 하는 키도 Shift 키입니다. Shift 키를 누르면 축으로 오브젝트들이 고정이 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수직 수평이 정확하게 일치하면서 도형의 오브젝트가 원하는 위치 정확하게 그려집니다. 기준이 되는 선이나 면은 이 오브젝트랑 붙여서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스케치업은 면이나 선이 중첩돼서 그려지면 면과 선이 붙어버리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 축이 되는 오브젝트는 이 오브젝트랑 붙여서 그리면 안 되고 축 선상에 이때 이제 떨어뜨려서 그리셔야 돼요. 이 정도 위치에서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드래그를 하면 이제 레디우스 값을 입력하는 창이 나오죠. 레디우스 반지름 값을 입력하셔도 되고 드래그를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크기로 만드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자 하는 스피어를 형성하는 이 반원을 회전시키는 기준이 되는 이 원의 사이즈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이 축을 중심으로 도형이 회전을 하기 때문에 이 원의 사이즈와는 무관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그린 이 도형의 사이즈로 오브젝트는 형성이 되기 때문에 원의 크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좀 크게 그려볼까요? 오늘 200 그러면은 위에 그려놓은 반 원이랑 밑에 그려놓은 원이 반지름이 같은 200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팔로우미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할 때는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먼저 이 반원이 회전할 경로가 되는 원을 선택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팔로우미를 클릭을 하시고 세 번째로는 요 회전할 단면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가 만들어집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팔로우미라는 명령어를 사용할 때는 이 툴을 사용하는 순서가 중요한데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오브젝트가 회전할 경로가 되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반원이 회전할 경로가 되는 오브젝트가 여기 서클이죠. 선을 선택을 하셔도 돼요. 면을 선택을 해도 되고 더블 클릭으로 함께 선택을 해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팔로우미라는 명령어를 클릭을 해주세요. 근데 우리 단축키 컨트롤 F가 팔로우미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F를 누르시면 커서가 팔로우미 커서로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회전하는 반원을 클릭을 하시면 구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첫 번째로는 경로가 되는 오브젝트, 이 원을 면이나 선을 클릭을 하셔도 되고 더블 클릭으로 오브젝트 전체를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는 팔로우미라는 명령어를 입력을 하시고요. 아이콘을 누르셔도 되고 컨트롤 F라는 단축키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축을 중심으로 회전할 단면을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팔로우미라는 명령어가 입력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오브젝트의 면이 안쪽 면으로 되어 있죠. 바깥쪽 면은 우리가 오브젝트들을 만들게 되면 이렇게 흰색으로 표현이 되는데 안쪽 면은 그레이로 표현이 됩니다. 이 면을 안쪽 면이 아니라 바깥쪽 면으로 바꿔주셔야 되죠. 그러면 그 명령어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게 되면 리버스 페이스라는 명령어로 면을 바꿔주면 되고요. 아니면은 단축키 Shift R을 활용을 하시면 면을 바꾸는 거를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브젝트들을 만들었을 때 면을 바꿀 때 Shift R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시거나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리버스 페이스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시면 면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오브젝트를 한 가지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브젝트는 드래그해서 무브를 하거나 트리플 클릭을 해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무브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축을 중심으로 드래그를 해서 옮겨 놓고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삼각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뿔, 제가 공유한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 삼각뿔의 사이즈가 높이는 300이고 반지름은 2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이 원을 기준으로 해서 삼각형을 회전시키면 삼각원뿔이 되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삼각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을 그릴 때는 라인으로 단축키 L 누르시면 선을 그릴 수가 있죠.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반지름이 200이었습니다. 그러면 축 방향과 수평하게 드래그를 하시면 선이 또 안 보이죠. X축 방향으로 드래그 200 입력을 하겠습니다. 200 그리고 높이는 300이었죠. 다시 한번 라인이라는 명령어를 입력하시고 엔드포인트에서 높이를 Z축 방향으로 드래그를 해주세요. 역시 Z축과 수평하게 되면 선이 파란색으로 축선상에 표현이 되기 때문에 검정색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드래그를 하시고 300이라고 입력을 하세요. 그러면 엔드포인트를 다시 한번 연결하면 이렇게 삼각형의 단면이 만들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이 삼각형의 단면을 이 원을 기준으로 회전을 시키면 삼각뿔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로는 경로가 되는 원을 선택한다. 면을 선택해도 되고 선을 선택해도 되고 더블 클릭으로 면과 선을 같이 선택하셔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팔로우미라는 명령어를 입력을 하시고 단축키 컨트롤 F라고 말씀드렸죠. 컨트롤 F 회전할 단면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삼각뿔이 원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오브젝트 역시 마찬가지로 또 그레이로 보이죠. 그레이의 면을 바깥쪽 면으로 바꿔주려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리버스 페이스라는 명령을 쓰시면 이렇게 면이 바뀌게 됩니다. 또는 Shift R을 사용하시면 빠르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각뿔이나 오각뿔 같이
바닥면이 다각형인 원뿔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면이 사각형이나 오각형, 육각형으로 된 면을 그리려면 우리 폴리곤이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죠. 삼각형은 옆으로 이동을 시켜 놓고 이 기준이 되는 원도 이제 지우겠습니다. 다시 한번 라인으로 200에 400짜리 삼각형을 한번 그려주시고, 기준이 되는 이 하부의 면이 사각형이나 오각형이나 육각형이 되는 면을 그리려면 폴리곤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면 되겠죠. 폴리곤 단축키가 N입니다. 혹은 여기 폴리곤이라는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고 이 삼각형의 단면을 Z축을 기준으로 해서 다각형 단면을 중심으로 회전을 시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다각형의 원뿔이 나오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Z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시킬 거니까 Z축 방향으로 커서를 갖다 대서 Z축과 수평한 선상에 오브젝트를 그릴 준비를 하시고요. 한 점을 클릭을 한 다음에 다각형을 그리시면 되겠죠. 근데 이때 그 다각형의 변의 수를 사이드라는 이 명령어에서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 우리 배웠죠. 사각부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은 다각형을 이 중심축이 되는 Z축 선상에 그리는데 이때 사이드에 4를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사각형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커서가 Z축의 선상에서 한 점을 찍고 드래그를 하시면 사각형이 이렇게 그려져요. 이때 컨트롤 키를 누르면 원 안에 사각형을 그린다든지 원 밖에 그린다든지 이너 서클, 아우터 서클 그 옵션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각형의 크기를 사각형에 접한 원의 크기로 이제 그리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 원에 반지름 값을 입력하면 사각형의 한 면의 길이를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150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삼각형을 회전시킬 기준이 되는 이제 사각형 면을 그렸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 팔로우미라는 명령을 어떻게 썼죠? 기준이 되는 사각형의 면을 선택을 하시고 팔로우미라는 명령어를 클릭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회전시킬 도형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오브젝트가 형성이 됩니다. 이 오브젝트 역시 면이 바뀌었죠? 흰색으로 보여져야 되는데 지금 그레이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때는 면을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리버스 페이스라는 명령어를 활용하시거나 면을 클릭하셔서 Shift R 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면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이번에는 육각부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삼각형을 다시 한번 그려주시고 200에 300짜리 삼각형을 한번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부에 기준이 되는 면을 폴리곤으로 다각형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이번에는 단축키 N 누르시면 폴리곤 명령어 입력이 됩니다. 이번에는 육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사이드 수에 6을 입력을 하시면 커서가 지금 육각형으로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Z축 방향으로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축에 스냅 기능이 잡혀서 걸리게 되는데
Shift 키를 누르면 고정이 돼버려요. 그리고 고정된 축을 중심으로 도형을 그리면 더 정확하게 회전이 되겠죠. 축 방향으로 어느 정도 내리셔서 클릭을 하시고,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컨트롤 키를 누르면 원 안에 다각형이 그려지거나 내부에 그려진 원을 기준으로 다각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레디어스 값을 입력을 하면 됩니다. 반지름 100을 입력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팔로우미라는 명령어를 사용하시려면 다각형의 선을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선을 클릭한 다음에 팔로우미라는 명령어 컨트롤 F로 제가 지정을 해놨죠. 컨트롤 F 누르거나 여기 팔로우미라는 명령어 클릭하시고, 그리고 나서 회전하는 기준이 되는 도형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다각형 뿔이 형성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작업을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우리 토러스라고 하는 그 반지 형태의 오브젝트 있죠? 도넛 형태의 모양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반지 형태의 모양이라도 볼 수 있는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도넛 형태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단면은 원형이죠. 단면을 이 원을 기준으로 회전을 시키면 도넛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려야 되는 거는 단면이 되는 서클과 이 단면이 회전할 축을 원으로 그려서 원을 회전을 시키면 토러스 모양이 되지 않을까요?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면이 되는 서클을 하나 그려줄게요. 서클을 하나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반지름 100짜리 원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이 원이 그 서클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 토러스 형태가 되겠죠. 서클을 따라서 회전할 이 면을 축방향으로 한 500 정도 이동을 시키고요. 이 원을 서클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시키게 되면 반지 형태가 나오겠죠. 경로가 되는 이 원의 사이즈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형태를 만들 요 단면에 사이즈가 기준이 돼서 새로운 오브젝트가 만들어지는 거지, 경로가 되는 이 오브젝트의 사이즈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오브젝트 크기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 오브젝트를 회전시킬 때 조금 더 작은 형태로 만들고 싶다 하면 이 기준이 되는 원점에서 이 오브젝트들을 좀 가깝게 옮겨주면은 회전하는 경로가 짧아지니까 만들어지는 형태도 작아지겠죠. 이 원을 하나 복사를 해서 두 개를 같이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로우미를 실행할 때 우리 경로가 되는 도형을 한번 클릭을 하시고 팔로우미라는 명령어를 클릭을 하시고 회전할 단면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토러스가 되죠. 다시 한번 경로가 되는 도형을 클릭을 하시고 선이나 면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팔로우미 명령어를 실행하시고 단축키 컨트롤 F를 누르셔도 되고요. 아이콘을 누르셔도 됩니다. 회전할 단면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토러스가 형성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기준이 되는 이 원의 사이즈는 중요하지 않죠? 이 원을 기준으로 회전시킬 이 도형의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도형의 위치에 따라서 이 토러스의 사이즈가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제가 팔로우미 실습 예제로 올려드린 그 도형들 작업을 하실 수 있겠죠? 9월 16일 예제 한 페이지 있는 예제까지 한번 작업을 해보세요. 오늘 수업을 통해서 팔로우미라는 그 명령의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계시면 다음 시간에는 그 팔로우미라는 명령어를 활용한 간단한 가구를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툴이나 아니면 전구 아니면 이렇게 파이프 형태로 된 그 테이블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한번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